자, 그래서 이제 하지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쪽에서 또 우리가 활용할 만한 팁이라든가 또 임상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 발을 항상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평발이 되면은 발이 이제 외워졌습니다. 발 모양이. 그래서 평발인 분들이 서 계실 때는 한쪽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 있어요.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평발이라고 하면 왼쪽 발이 평발이면 이렇게 왼쪽 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누워 있는 환자를 관찰할 때도 발이 이렇게 한쪽이 돌아갑니다. 한쪽이 발이. 양쪽이 평발이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평발들의 발이 한쪽이 비댕칙적으로 벌어져 있다 하면은 이 사람 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발바닥 보면은 굳은 살이 둘째, 셋째 발가락 밑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회내된 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발인데, 평발인 분들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메디얼 아치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네비큘라 주상골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서 종골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골이 뒤로 밀리면서 발바닥에 있는 심줄이 길어지게 되죠. 심줄이 비수축성 조직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종골 부착부, 발바닥 밑에 부착부에 이제 작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족저건망염이라고 하는 증상을 유발시키게 되죠. 그래서 족저건망염으로 인해서 환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발을 내디딜 때 초기 몇 발자국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조금 계속 걷다 보면은 통증이 감소되는 그런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의 문제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발바닥이 저리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여태 내정 함곡혈이나 대동횡간 태충혈증 이런 이제 그 중족골 사이가 아픈 것들. 여기 병명으로는 임상 병명으로는 신경의 압박, 지간 신경의 압박, 그 압박이 심해져서 부어오르면은 이제 지간 신경종, 몰턴스 뉴로마 이런 것들이 평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모지해반증 역시 평발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모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 중족골두, 이게 엄지발가락 중족골두라면은 요 밑에 이렇게 종자골이라서 세사모이드 본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평발이 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엎어져요, 발이. 그래서 세사모이드 본에서 얘가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듯이 이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 벗어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모지해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모지해반증 문제 되게 다 평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들은 걸어 다닐 때 어제 선생님 한번 잠깐 여기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 신발을 벗고 한번 쓰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에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다리는 조금만 벌려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관찰을 저렇게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원래는 이 축이 요 축에서 15도 각 30도 정도, 그러니까 양쪽 발의 각도가 30도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모델로 나오신 선생님 발 그냥 그대로 계시면 왼쪽 발이 축에서 벗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왼쪽 발에 문제가 좀 있으실 가능성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남자치고는 이 모지해반증 조금 심하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조금. 그냥 발바닥 제가 만져보실게요. 이쪽도. 그렇게 흘릴 수는 없어요. 굳은 살은 없는데, 이제 심해지면은 그 둘째, 셋째 발가락 밑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쪽 발이 평발이면은 걸을 때, 이쪽 발을 내디두면은 발을 내딛고 지면에 닿을 때 이 평발인 쪽 발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저기 슬라이드, 아까 그 책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 안쪽으로 도는 화살표 방향이 평발인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동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틀골과 경골 사이에 그 반월판이 있죠.
반월판이 미디알 사이드가 더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적인 문제든 어떤 운동을 하다가 다치든 간에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구부리고 외반되면서 이렇게 바깥 돌면서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미디알 사이드에 그러니까 내측의 반월판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보행 때마다 이렇게 안으로 돌면서 기 때문에 여기 내측 측부인대가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스라년을 잡으시고 스라년 밑에서 관절 틈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끝에서 이제 손이 약간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내측 측부인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내측 측부인대도 이쪽 미디알 사이드에서 많이 측부인대도 미디알 라테랄이스면 내측 측부인대의 문제, 반월판의 문제, 그다음에 반월판을 경골에 잡아주는 코로널 리가멘트의 문제, 다 미디알 사이드에서 많이 봤습니다. 미디알 사이드에서. 그래서 발의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 고장이 봉공근 심줄 부착 부분, 우리 음릉천 혈자리 문제, 다 미디알 사이드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시 앞쪽 보시고 손 보시고요. 그 다음 걸을 때 대퇴근막 장근이 주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이 축이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행 자체가 패턴이 팔자 보행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난 문제들이 또 위로 올라가면은 장요근, 이상근 같은 쪽. 그래서 발의 문제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족저근막염, 모주외반증, 지간신경통, 그런 것, 무릎의 내측 반월판의 문제, 내측 측부인대, 내측 관상인대, 내측으로 부착되는 제반 근육들의 문제들 포함해서 또 위로 올라가면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죠. 그래서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붕괴가 되면은 이쪽 시스템에도 붕괴가 옵니다. 여기 천장인대 쪽에. 그래서 천장인대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문제에서 천장인대 문제가 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근이 타이트해지면 그 밑을 지나가는 좌골신경으로 인해서 또 하지방사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 상태가 이렇게 되면은 발로 내려가는 신경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총비골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위양혈쯤에서 압박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막 저리죠. 그래서 디스크인 줄 알고 디스크로 인해서 하지방사통이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MRI를 찍어서 가지고 온다면은, 만약에 디스크로 인해서 여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디스크가 터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럽처돼서 수액이 흘러서 루트를, 신경근을 누르고 있어야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디스크가 그냥 좀 부어있고, 좀 튀어나오고 있죠. 부어있는, 벌징돼 있거나 이런 상태다 하면은 그 디스크와 상관없는 증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MRI를 안 가지고 온 상태라면 환자의 심텀 리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디스크의 문제라면은 여기가 문제가 생기려면은 허리가 일단 아파야 돼요. 허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하고 엉덩이를 통과해서 종아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게 디스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천장인대와 연계된 문제는 허리는 안 아픕니다. 허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림 보시면은 천장인대 구조물은 여기 엉덩이 밑에 쪽이잖아요. 그래서 허리 쪽으로 증상을 주진 않아요. 천장인대는. 그리고 디스크는 오래 앉아 있거나 앉았다가 설 때, 똥 눌 때, 기침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천장인대의 문제나 발의 문제는 당연히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좀 증상은 유사하지만 원인을 잘 보면은 MRI가 없어도 그냥 환자의 상태를 리딩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무릎 쪽의 문제는 이렇게
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제가 평발 얘기를 할 때, 지금 그림처럼 경골과 대퇴골이 안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서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 아까 모델분이 올라가셨을 때도 발이 외회전됐죠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적인 상태일 때는 발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동적인 상태일 때는 이렇게 모션이 내외전이 큰 축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내외전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퇴골과 경골은 내외전이 되는데, 슬개골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포지션을 잡게 되고, 그래서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가 트랙이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개 대퇴 관절증이라고 해서 보통 40대, 50대에 호발되면서 무릎의 통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슬개 대퇴 관절증. 이 발에 문제 있으면 대부분 갖게 되는 문제. 심해지면 연골연화증. 그 다음 내측 반월반, 내측 책부인데, 그다음 봉공근이 부착되는 이 음릉천 부분, 여기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치료기를 응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 당연히 메디얼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슬개근 이따가 하겠죠. 슬개근 부착부. 이렇게 부착되어 있지만, 외측보다는 주로 내측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2시 방향에서 이렇게 안쪽 스라열, 내스라열, 그 다음에 관절 틈에 요 미디얼 내측 부위 관절 틈. 이거 이제 그 미세치료 침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침을 이런 데다가 관절 틈에다가 인젝션을 주로 많이 하죠. 아니면 이제 자락을 한다거나 뭐 침을 그냥 꽂거나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인 분들은 그러니까 서서 관찰하기 좋습니다. 누우면은 아치가 꼭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면은 땅바닥과 딱 붙는 이런 발 모양. 그 다음에 굳은살. 평발의 굳은살 위치입니다. 평발의 굳은살 위치. 여기의 굳은살 위치는 사실 요건 요쪽의 굳은살 위치. 그러니까 발등이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에 굳은살이 생깁니다. 여기에. 그럼 이 사람은 왜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겼냐? 자, 힐을 신거나 좁은 신발을 신으면은, 발 뒤꿈치가 올라가게 되죠. 이때는 그 요족 형태로 가가지고 힐을 신거나 그러면 여기에 굳은살이 생겨요. 근데 오랫동안 힐을 신게 되면은 그 발목의 족배굴곡, 그러니까 발목을 위로 올리는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발이 평발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잘못 신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두 가지 굳은살 패턴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발에 문제가 있는지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발가락의 모양을 보면은 이 발가락이 갈퀴 발가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분들. 그래서 갈퀴 발가락이니까는 이게 신발 가죽하고 이 발등이 많이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발가락의 배부, 등 쪽에 이런 데 굳은살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발도 다 발에 문제가 있는 발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발 부분들을 좀 잘 치료를 해줘야 되고,